안녕하세요, 피더입니다. 연출 촬영 편집 혼자서 다 해보자 12번째 시간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다뤘던 레거시 제목은 기존 프리미어 자막의 기본 기능이었는데요. 이제는 기본 그래픽 패널 때문에 문자 도구로도 퀄리티 있는 자막을 쉽게 넣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레거시 제목은 할 수 없었던 기능까지 사용할 수 있고요. 오늘은 이 기본 그래픽 패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본 그래픽 패널은 자막과 그래픽 요소를 만들고 꾸밀 수 있는데요. 레거시 제목의 일부 기능과 새로운 기능이 합쳐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게다가 고퀄리티 템플릿까지 사용할 수 있으니 일석이조겠죠? 그럼 먼저 문자 도구로 자막을 입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문자 도구로 프로그램 패널을 클릭하면 빨간 박스가 생기는데요. 이 빨간 박스는 자막을 입력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보시면 제가 치치, 임리, 다까지 입력을 했는데요. 화면에는 임리까지만 보입니다. 이건 한글이 자음과 모음을 조합으로 입력이 되는데 다의 받침이 추가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입력 대기 중이라 그렇습니다. 이럴 때는 오른표 화살표를 눌러주시거나 ESC키를 눌러주시면 되는데요.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을 말씀드리자면 프리미어는 단축키가 영어 상태에서만 적용되잖아요. 그래서 한글 자막을 입력하고 한영키를 눌러서 영어 상태로 돌아와야 하는데 이 한영키를 눌러도 자막이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선택 도구를 선택하시면 빨간 박스가 파란 박스로 바뀌죠? 파란 박스일 경우에는 자막 입력이 안되고 그 개체가 선택되었다는 뜻입니다. 이 상태에서는 이동이나 다른 작업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위치를 잡아볼게요. 그럼 기본 그래픽 패널로 가보겠습니다. 만약에 기본 그래픽 패널이 보이지 않는다면요, 상단 메뉴 창에서 기본 그래픽을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적당한 위치에 옮겨 놓으시면 됩니다. 기본 그래픽 패널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거든요. 찾아보기와 편집인데요. 먼저 편집부터 알아볼게요. 이 정렬 및 변형에서 소스를 수정하게 되는 건데요. 버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레거시 제목에서 설명드린 부분이죠. 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두 버튼은 화면을 중심으로 정렬하는 버튼이고요. 가로 방향 가운데 정렬, 세로 방향 가운데 정렬, 그리고 오른쪽에는 정렬이 있는데요. 레거시 제목의 정렬과 다른 부분이 한 가지 있는데, 레거시 제목에서는 2개 이상의 개체를 선택해야만 적용할 수가 있었잖아요. 하지만 기본 그래픽 패널에서는 자막을 하나만 선택해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선택된 하나의 개체와 화면을 기준으로 정렬을 해줘요. 위로 정렬, 세로 방향 가운데 정렬, 아래로 정렬, 왼쪽 정렬, 가로 방향 가운데 정렬, 오른쪽 정렬입니다. 그리고 지금 비활성화되어 있는 버튼들은 분포인데요. 레거시 제목과 마찬가지로 3개 이상의 개체가 선택되어야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3개를 선택하면 활성화가 되죠. 세로 간격 분배, 가로 간격 분배입니다. 그리고 이건 위치고요. 이건 기준선, 이건 비율입니다. 이건 회전이고요. 이건 불투명도입니다. 여기 있는 비율 잠금 설정을 체크 해제하시면 가로 비율과 세로 비율을 따로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택 도구가 선택된 상태에서는 이렇게 바운딩 박스가 나오잖아요. 이 바운딩 박스로도 수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밑으로 가보시면 텍스트 부분에서는 글꼴을 수정해 줄 수 있는데요. 여기서는 글꼴을 바꿔줄 수 있고요. 여기서는 글꼴 스타일을 바꿀 수 있습니다. 두께가 여러 종류 있죠. 그리고 여기 슬라이드 버튼은 폰트의 크기고요. 숫자 부분을 클릭해서 수치를 직접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정렬인데요. 현재는 기본적으로 왼쪽 정렬이 되어 있는데 이건 가운데 정렬, 이건 오른쪽 정렬입니다. 그리고 그 옆은 문단 정렬인데요. 지금처럼 문자 도구로 클릭해서 자막을 입력했을 때는 활성화되지 않고요. 레거시 제목의 영역 문자 도구처럼 드래그해서 입력했을 때 활성화됩니다. 이렇게요.
활성화됐죠? 이건 마지막 줄 왼쪽 강제 정렬이라고 되어 있는데 왼쪽 정렬이고요. 이건 마지막 줄 가운데 강제 정렬인데 그냥 가운데 정렬입니다. 이건 균등 배치라고 되어 있는데 양쪽 분배 정렬이고요. 단어별로 분배해서 정렬해 주죠. 이건 마지막 줄 오른쪽 강제 정렬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오른쪽 정렬입니다. 그리고 옆에는 탭 너비가 있는데요. 만약에 탭을 입력을 하고 탭 너비를 조정하면 그 탭의 너비가 조정이 됩니다. 선택 툴 선택해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그 밑에는 자간이고요. 커닝, 줄간격, 기준선 이동입니다. 그리고 이건 비율 간격인데요. 자간보다 더 세밀히 글자 사이를 조정할 때 사용합니다. 그리고 볼드, 이탈릭, 모두 대문자, 작은 대문자, 위첨자, 아래첨자, 밑줄입니다. 레거시 제목에서 못 보던 버튼이 몇 개 있으니까 이거는 설명을 해드릴게요. 볼드체나 이탈릭은 다 아시죠? 모두 대문자는 모두 대문자로 바꿔주는 거고요. 작은 대문자는 소문자 크기의 대문자로 만들어주는 거고요. 첨자는 제곱 같은 것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데요. 이렇게 선택을 하고 첨자를 누르면 이렇게 올라갑니다. 아래 첨자는 밑으로 내려가고요. 그리고 밑줄은 말 그대로 밑줄이고요. 참고로 이 소스는 두 번을 클릭해야 자막을 제대로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보시면은 기본 그래픽 패널에 아까와 다른 옵션들이 보이죠? 이유는요, 이 소스 안에 자막을 다른 개체로 계속 만들어서 쌓아가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소스를 선택했다면 자막을 한 번 더 선택해줘야 이 자막이 제대로 선택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택이 되면 아까 보셨던 옵션들이 활성화되죠. 이 자막을 한번 복사해 볼게요. 선택하고 컨트롤 C, 컨트롤 V. 보시면 자막이 두 개가 있죠? 선택을 해제하고 다시 선택하시면 자막 두 개 중에 어떤 것도 선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소스를 선택한 상태고요. 여기서 원하는 자막을 클릭하셔야 제대로 된 자막을 선택하신 겁니다. 이렇게 자막이 두 개죠. 만약에 프로그램 패널에서 자막을 선택하시면 바로 그 자막을 선택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기본 그래픽 패널에서 레이어의 선택은 중요하니까 신경 써서 작업해 주세요.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다음은 모양인데요. 자막을 꾸밀 수 있습니다. 체크박스에 체크를 해야 사용할 수 있고요. 칠, 선, 어두운 영역은 레거시 타이틀과 같은 기능입니다. 칠에서 색을 바꿔주실 수 있고요. 선 체크하시고 선 색깔을 바꿔주시면 되고요. 이 수치를 조정해서 선의 두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선을 추가할 수 있고요. 두께는 이렇게 수치를 직접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마이너스 버튼은 선을 없애주는 거고요. 이 몽키 스패너 버튼을 눌러보시면요. 레거시 제목에서 봤던 선 연결 끝 모양 옵션이 대화창으로 뜹니다. 알맞게 설정해 주시면 되고요. 어두운 영역은 체크하시면 아래 옵션이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알맞게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자막을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배경은 자막의 배경을 색으로 채웁니다. 이렇게 조절해 주면 되고요. 색깔도 검은색으로 해줄게요. 배경이 좋은 점은 자막의 길이에 따라 자동적으로 크기가 조절된다는 점인데요. 자막을 수정을 해보면 이렇게 배경도 같이 늘어나죠. 뒤에 바가 있는 말자막을 만들 때 정말 좋은 기능입니다. 다음 텍스트 마스크는요, 레이어 먼저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설명드릴게요. 지금 이 소스에는 자막이 두 개가 있습니다. 막둥이 치치입니다. 견종 장모 치아와. 옆에 레이어 켜기 끄기 버튼으로 보이거나 안 보이게 해줄 수 있고요.
여기 있는 새 레이어 버튼으로 새로운 레이어를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클릭해 보시면 5가지 메뉴가 있는데요. 텍스트는 자막을 넣는 레이어를 추가하고요. 세로 쓰기 텍스트는 세로 자막을 넣는 레이어를 추가합니다. 사각형과 타원은 도형을 추가하고요. 파일에서는 외부 파일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프로젝트 패널에 외부 파일이 임포트 되어 있다면 이렇게 드래그로도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플레이 보시면 오디오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꺼운 자막을 하나 추가할게요. 새 레이어 텍스트 더블 클릭해서 선택 선택하시고 배경은 지우고 크기는 키워주겠습니다. 폰트도 바꿔줄게요. 그 다음 텍스트 마스크를 체크를 하시면 이렇게 자막 아래에 있던 영상에 자막 모양의 마스크가 적용됩니다. 예전 같으면 트랙 매트 효과를 이용해서 여러 번 작업해야 가능한 효과인데 텍스트 마스크로 간단하게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편한 기능이에요. 자막을 움직여 보시면 밑에 영상이 잘 보이죠? 그리고 이 버튼은 그룹 버튼인데요. 이렇게 자막을 2개 선택해서 클릭하시면 하나로 묶어줍니다. 변형 같은 경우에는 한꺼번에 적용시킬 수 있어서 굉장히 편합니다. 만약에 이 텍스트 마스크에 선을 넣고 싶으시면요, 여기에서 이렇게 선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그 선에도 밑에 마스크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선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영역만 늘어나요. 이럴 경우에는 글씨를 하나 복사를 하시고요, 밑으로 갖다 놓으시고 텍스트 마스크는 꺼주시고요, 그리고 이 2개를 그룹화 시키시면요, 이렇게 텍스트 마스크 이외의 영역에 밑에 영상들이 보이거든요. 그러면 밑에 자막을 선을 늘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도형도 보시면은 도형 마스크가 따로 있는데요. 모양 마스크를 체크하시면 모양에 맞게 마스크가 됩니다. 밑에 영상들이 안 보이는 거는 이 2개를 그룹화 시켜주면 다시 보이겠죠? 그리고 여기 밑에 있는 반전은 영역을 반전시켜 주고요. 그리고 레이어들은요, 드래그로 이렇게 위치를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바꿔줄 수도 있고요. 정리할게요. 다음은 반응형 디자인입니다. 반응형 디자인은 다른 레이어 자막에 반응하는 레이어를 만들 때 사용하는데요. 자막을 하나 만들게요. 그리고 이미지 소스를 불러올 건데요. 여기서 파일에서 불러오셔도 되고요. 프로젝트 창에 임포트가 되어 있다면 이렇게 드래그로 불러오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 불러온 이미지를 수정을 해서 위치를 잡아줄게요. 이렇게 위치를 잡았으면요, 이 이미지 레이어가 선택된 상태에서 고정 대상을 안녕하세요 피드입니다 자막으로 설정해 줍니다. 그리고 이 자막의 어느 부분에 고정을 시킬지 위치를 잡아줘야 되는데요, 이 자막의 왼쪽에 붙어 있어야 되니까 저는 왼쪽을 선택해 줄게요. 이렇게 되면 설정이 다 된 건데요, 이제 자막을 수정해 보시면요, 자막이 늘어나니까 로고도 같이 왼쪽에 붙어서 밀려나서 제 위치를 잡고 있죠. 이렇게 반응형 디자인은 레이어 간에 서로 상호작용을 할 때 사용하고요, 이걸 이용하면 예쁜 자막바를 만들어서 자막에 반응시킬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타임라인에 소스만 선택되었을 때 나오는 메뉴인데요. 인트로 아우트로 지속시간은 키프레임과 관련된 내용이라 조금 뒤에 설명드리고요. 그리고 밑에는 롤 체크박스가 있는데요, 이 롤은 레거시 타이틀에서 보셨던 롤 자막과 같은 기능입니다. 플레이 해보시면 이렇게 자막이 롤되지요. 화면 밖에서 시작, 화면 밖에서 종료는 다 아실 테니까 넘어가고요. 프리롤은 롤 되기 전 시간을 말하는 거고요. 포스트롤은 롤이 끝난 뒤의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프리롤을
1초, 포스트 룰을 1초를 설정하고 다시 플레이 해 볼게요. 1초 후에 올라가고 1초 전에 끝납니다. 원위치 시키고요. 그 밑에 가속 프레임은요, 가속하는 지점을 말하는 거고요. 감속 프레임은 감속하는 지점을 말하는 겁니다. 가속 프레임에 2초를 입력을 하면요, 보신 것과 같이 2초까지는 가속하다가 2초 후부터는 등속으로 움직입니다. 감속 프레임을 2초 줘볼게요. 플레이 해보시면 등속으로 이동하다가 2초 전부터 감속으로 이동합니다. 다음은 찾아보기입니다. 여기에는 프리미어에서 기본으로 제공하는 템플릿들이 모여 있는데요. 보시면은 꽤 많은 템플릿들이 있죠. 여기 느낌표는 컴퓨터에 해당 폰트가 깔려 있지 않다는 뜻인데요. 드래그해서 타임라인에 올려보시면 폰트가 자동으로 깔리고요. 이렇게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에 글꼴이 깔렸다고 알림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다른 템플릿을 하나 넣어볼게요. 이렇게 템플릿은 선택 후에 편집해서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레이어를 보시면은 조금 이상한 모양의 레이어들이 있죠. 바로 이펙트인데요. 이펙트를 레이어처럼 활용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아까 자막으로 돌아가서 효과에 흑백 효과를 한번 적용시켜 볼게요. 흑백 효과는 말 그대로 색상을 빼서 흑백으로 만들어 주는 건데요. 드래그해서 여기다 놓으시면 이렇게 흑백 효과가 적용됩니다. 물론 이것도 레이어의 개념이기 때문에 흑백 레이어 밑에 부분만 적용되는 겁니다. 위에 부분은 적용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소스에 보시면 왼쪽과 오른쪽에 하얀 부분이 있죠. 인트로 아우트로 지속시간이 설정돼서 그런 건데요. 선택을 하고 효과 컨트롤 패널 가보시면 여기에도 왼쪽과 오른쪽에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인트로 아우트로 지속시간을 설정하는 이유는요, 만약에 이 소스를 길이를 늘리면요, 이렇게 길이는 늘어나지만 인트로에 있는 이 모션과 아우트로에 있는 모션은 보호가 돼서 그 모션이 깨지거나 수정되지 않습니다. 플레이 해보시면 제대로 들어가고요. 끝에도 보시면 제대로 되고요. 보통 자막을 쓰실 때는 상황에 맞게 길이를 바꾸시잖아요. 그때 앞뒤에 붙어있는 모션을 보호하실 때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다른 템플릿도 한번 가져와 볼까요? 뉴스 자막 같은데요. 선택하시고 편집해 보시면은 아까와는 조금 다른 모양이죠. 템플릿에 따라 수정할 수 있는 범위와 형식이 조금씩 다릅니다. 이렇게 수정을 해 보시면요, 폰트도 바꿔주고요. 두 번째 자막도 바꿔볼게요. 폰트도 바꿔줄게요. 자막 길이에 따라 바의 길이도 자동으로 바뀌죠. 자막 크기 역시 조정할 수 있고요. 밑에 보시면 이 지구본 모양의 애니메이션도 수정해 줄 수 있네요. 자막과 바의 색깔도 바꿔줄 수 있고요. 정말 쓰기 편하죠. 이런 이점 때문에 템플릿은 적극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어도비 스톡에 보시면요, 정말 고퀄리티의 유료 템플릿들이 모여 있는데요. 저에게는 그림의 떡이지만 혹시 필요하시면 구입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여기 있는 프리를 체크해 보시면 많지는 않지만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템플릿들도 있습니다. 유용하게 사용하시고요. 많은 유튜버 분들이 템플릿을 공유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적극적으로 받아서 사용하세요. 여러분의 영상에 퀄리티가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만들었던 반응형 자막을 템플릿으로 만들 수도 있는데요. 타임라인에서 소스를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클릭을 하시면 모션 그래픽 템플릿 내보내기라고 있거든요. 클릭하시면 대화 상자가 뜨고요. 이름 부분에 템플릿 이름을 넣어주시고 대상을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대상에 보시면 로컬 템플릿 폴더라고 있죠. 이거는 프리미어의 기본 템플릿 폴더에 저장을 한다는 뜻이거든요. 여기에 저장하시면 따로 설치하지 않아도 사용하실 수 있고요. 로컬 드라이브는 내 컴퓨터에 드라이브를 지정해서 저장하는 건데요. 따로 설치를 하셔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무료 공유 템플릿 역시 이렇게 설치하셔야 사용할 수 있고요. 다음 내 라이브러리는 라이브러리에 저장하는 겁니다. 밑에 호환성은 읽어보시면 다 아실 거고요. 키워드는 템플릿을 검색할 수 있는 키워드를 설정합니다. 취소할게요. 찾아보기에 보시면 내 템플릿, 바로 여기 있는 버튼이 모션 그래픽 템플릿 설치 버튼입니다. 클릭하신 후에 템플릿 파일을 찾아서 열기를 하시면 되고요. 이 슬라이드 버튼은 템플릿의 크기를 조정해주는 버튼입니다. 옆에 버튼은 정렬 버튼이고요. 그리고 템플릿에 마우스를 올려보시면요, 두 가지 버튼이 뜨는데요. 이 버튼은 정보 버튼으로 눌러보시면 이 템플릿에 관련된 정보가 나오고요. 지속시간이라든지 파일 크기, 글꼴, 키워드 등이 보이네요. 그리고 그 옆에 버튼은 즐겨찾기 버튼인데요. 이렇게 체크하시고 여기 있는 버튼을 체크하시면 즐겨찾기가 설정된 템플릿만 보여줍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템플릿을 검색하실 수도 있고요. 자, 다음은 마스터 스타일입니다. 레거시 제목의 스타일과 비슷한 기능인데요. 미리 스타일을 저장시켜 놓고 다른 자막에 적용시킬 때 사용합니다. 이 시퀀스를 보시면 자막이 들어가 있죠. 먼저 첫 번째 자막을 수정해 볼게요. 이렇게 자막을 수정했는데요. 첫 번째 자막을 수정하는 거와 똑같은 과정으로 두 번째 자막도 수정하고 세 번째 자막도 수정하면 시간이 매우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이 첫 번째 자막의 스타일을 마스터 스타일로 저장해 놓고 두 번째 자막에 적용시키면 되는 겁니다. 먼저 이 자막을 선택하시고 마스터 스타일에서 마스터 텍스트 스타일 만들기 클릭하시면 히더 자막 이름을 입력하시고 확인을 누르시면 이렇게 마스터 스타일이 생기고요. 다음 자막을 선택하시고 마스터 스타일을 피더 자막으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같이 바뀌었죠. 근데 이렇게 바꾸는 것도 시간이 걸리니까 더 쉽게 바꾸는 방법이 있습니다. 프로젝트 패널에 보시면요, 마스터 스타일은 이렇게 피더 자막이라고 올라가 있죠. 아이콘 뷰로 보시면 편하신데요, 마스터 스타일은 이렇게 프로젝트 창에 소스처럼 올라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바꾸실 자막을 선택하시고 이걸 드래그 앤 드롭으로 적용시켜 주시면은 한 번에 바꿀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마스터 스타일에도 단점이 있는데요. 레거시 제목처럼 한 자막 안에 서로 다른 스타일을 적용하기는 힘듭니다. 예능 스타일이라면 자막에 여러가지 스타일이 들어갈 때가 많은데요. 이 방법으로 만들려면 스타일마다 레이어를 따로 설정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사용하기 힘들고요. 조금 아쉬운 부분이죠. 그럼 마지막으로 기본 그래픽 패널과 효과 컨트롤 패널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효과 컨트롤 패널에도 보시면 그래픽이라고 따로 카테고리가 있죠. 벡터 모션에 보시면은 정렬 및 번영, 이 부분에 있는 게 여기에도 똑같이 있죠. 그리고 텍스트를 보시면은 기본 그래픽 패널에 모양과 같은 옵션들이 있습니다. 둘 중 어느 부분에서 수정하셔도 상관없고요. 다만 차이점은 마스터 스타일이나 템플릿, 롤 같은 기능은 기본 그래픽 패널에서는 설정할 수 있지만 효과 컨트롤 패널에서는 설정을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효과 컨트롤 패널의 장점이라면 애니메이션 작업을 하기 편하다는 거겠죠. 사실 기본 그래픽 패널에서도 애니메이션 작업을 할 수는 있지만 효과 컨트롤 패널보다는 불편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애니메이션 영상을 만들 때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기본 그래픽 패널 설명이 끝났고요. 어떠셨나요? 정말 강력한 기능들이 많죠? 잘 활용하셔서 여러분의 편집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지금까지 피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